네, 미스터 허가 얼마 전에 소환이 됐죠. 그래서 7시간의 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자신을 고소한 그 고소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고소해놨어요. 어떤 혐의로 고소하신 거예요? 공갈. 준강간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준강간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사건 당시에 상대방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가스라이팅 시켰잖아요. 몇 가지 예를 일단 들어보면은 블로유 같은 거,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유가 밀봉이 되면은 누구의 이름을 써도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우유들입니다. 하얀색 덩어리와 뿌연 물로 나뉜 이 우유들은 유통기한이 모두 6개월 이상 지난 것들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불로유는 약 1000병. 이런 것도 먹을만 한 거예요. 이건 완전 색깔이랑 이게 좀 다른데. 이거요? 네. 색깔은 변해도 맛은 더 좋아요. 한번 드셔보셔. 맛있어요. 세뇌당한 거죠. 이런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블루유를 아예 믿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고질적인 질병을 고치는 플라세보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병원에 올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허경영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이런 플라세보 효과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암 환자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예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간암인데 복수가 너무 차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복수 한번 빼달라 하면 됩니까? 복수를 안 빼줄 거야. 병원에서 안 빼줄 거야 아마. 복수가 빠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수가 빨리 빠지라 내가 해줘야지. 네. 복수 장갑 빨리 천사들이 빼도록 해라. 그래 복수 빨리 빠져라. 이것은 마치 정육점 주인이 칼을 좀 다룬다 그래서 사람의 배를 째고 수술하는 경우와 같다. 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고쳐질 수 있다라고 가스라이팅 시킨 결과 사망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질 때가 되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유는 원래 이 피부 미용에 좋은 겁니다. 현숙 씨는 불로유를 먹는 것뿐 아니라 화장품처럼 얼굴에도 바릅니다. 얼굴에 바르고 좋아지는 거, 이건 우유 자체의 특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뇌가 되면은 미스터 허의 권능이라고 그것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의 예죠. 또 다른 것은 뭐 지렁이로 태어나게 한다, 동물로 태어나게 한다, 뭐 집안 대대로 망한다. 이러한 공갈 협박을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듭니다. 자, 꽃변의 심장을 수십 번을 정지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죠. 그 다음에 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궁에서 추방했습니다. 정신 이상자는 제가 아니라 미스터 허죠. 그 다음에 성추행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제가 아니라 역시 미스터 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집을 가압류했었죠. 그 다음에 그 가압류 풀어달라고 문자 보낸 것을 스토킹으로 엮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2천만 원의 피해를 봐서 그걸 보상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을 공갈 미수로 엮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신이 약해지면서 항거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신격화시켜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꼬집는 경우, 엉덩이로 탁 꽂았고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가는 경우, 팬티 속까지 집어넣고 그렇게 여기다 딱 이렇게 손을 위에 올려놔. 여기다 이렇게 막 손을 넣어가 이래 하거든요. 쏙 들어가. 손가락이 쏙 들어가니. 이러한 증인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돈을 노리고서 계획적으로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다. 이렇게 해서 무고죄로 걸었죠. 그리고 재산 압류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신이 죄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으로 무고죄를 걸어놓고 민사상으로는 가압류를 설정해 놨어요. 자,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왜 고소인들한테 이런 협상을 제의합니까? 싶어서 전화했지. 응,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은 하늘궁의 식구니까. 그냥 전화해봤죠. 거기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우리 대략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갔어요. 그거를 그냥 처리해드리면 취할 수 있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을 제의하면서 협박까지 하죠. 왜 고소를 해놔? 신인 고소해갖고 언니가 편할 것 같아? 법적 대응해갖고 재산 압류 다 해놓는다고. 죽음의 신임을 안 만날 것 같아? 어디로 갈 건데? 짐승으로 가려고? 네, 정명석이나 이재로 이것이 좋은 예죠. 자신을 메시아, 목자 이런 걸로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신적인 위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들은 저항할 수 없는 한거불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며 나와 잠자리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정명석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죠. 정명석을 신으로 믿는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세뇌 상태였다. 이게 지금 똑같은 판결이 미스터 허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예는 강연 어디를 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예 신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오배 절을 하게 하죠. 자, 그것이 생활화되다 보면은 한거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만지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신이라는 것은 나를 만든 자예요. 나를 창조한 자입니다. 그 자가 내 몸을 더듬는데 불쾌해도 참아야 되겠죠. 두려워도 참아야 되겠죠. 수치심이 나도 참아야 되겠죠. 이게 한거불능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명석이 2009년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만기 출소 후에 계속 똑같은 범죄를 4년 동안 저지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22일 날 2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적 약자인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23차례 중 16차례는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지금 똑같은 결차를 밟고 있죠. 정명석도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걸었었어요. 그거 다 뒤집어지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년을 살고도 또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다수의 참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계속 미루는 등 범행 이후 행태도 좋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미스터 허도 수사팀 교체해서 시간 벌기 작전으로 나가고 혼선을 줍니다. 이렇게 교체가 되면 수사는 지연이 될 거고요. 네네. 그 교체됨으로 인해서 또 그 사건 기록 일체를 다 검토를 다시 하고 다 바뀐 수사팀에게 진술을 일단 해야 되고요.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걸 원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한 피해자들 한거불능 여부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주된 피해자 2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관된 데다가 증거도 인정할 만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재림예수와 메시아를 지칭하고 관련 교리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스터 허는 한술 더 뜨죠.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주된 피해자 2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관됐다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2명이 아니죠. 수십 명의 얘기가 일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공통된 점은 성추행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자기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터 허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자유다.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충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로 2019년 8월 징역 16년형을 받죠. 2023년 12월 31일 날 대장암 말기로 투병 중 사망하죠. 향년 80세였습니다. 자, 사이비의 종말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간이 뭐고 준강간이 뭐냐? 준강간이라는 것은 형법 제299조에 있어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라는 건 뭐냐면은 폭행이나 협박 이런 걸로 해서 강제로 간음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공개적인 상태, 수십 명,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강간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저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사의 초점을 준강간으로 바꾼 겁니다. 물리적인 행사도 있었죠. 치료를 가장한 폭행에 가까운 손찌검이 있었죠. 피해자들의 의식이 이게 세뇌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준강간과 강간은 형량이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물리적인 실력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라고 형법 제299조에 명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미스터 허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됐어요. 여기서 미스터 허가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노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람의 영혼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 이유까지 전 얘기했습니다. 육체는 다시 태어나면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가 된 영혼은 설령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상태, 불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미스터 허는 이 각서를 근거로 해서 무고죄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각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자, 그 각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관련 형법, 특별형법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형사상으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임을 각서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겠음을 본인 스스로 자의해서 각서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각서를 봤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각서 자체가 한거 불능 상태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를 신으로 믿는 자들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서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롱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거죠. 한거 불능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자, 이것을 놓고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그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재산 감유 한번 당하고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이 두꺼운 책자가 고소장으로 날라오게 되면은 그걸 보는 순간 한거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를 부정하고 정각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를 영성이 있는 자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영성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지복과 환희와 희열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율의 체험으로서 존재합니다. 미스터 허에게 과연 그런 체험이 있을까요? 그건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적인 사람은 자기 마음이 하나의 감옥이며 구속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영성이 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를 영적인 자라고 할 수 없어요. 미스터 허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다시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리라 봐요. 그리고 상당히 긴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